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14회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었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우가 발생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기상이변에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개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폭우를 계기로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에 대한 대비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김병민 패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개원교수로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초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경력이 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지만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보수 측 패널로 토론에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일 패널입니다. 김준일 패널은 뉴스톱 대표이자 수석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경향신문의 기자로서 활동을 한 분이고 이번 토론에는 진보 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초청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석환 패널입니다. 장석환 패널은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데이터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술계 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설명이 다소 길어서 지루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잘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배 패널입니다. 김승배 패널은 현재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을 역임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기상청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경험한 실무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충북 오성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집중호우는 작년과는 살짝 양상이 다르게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지방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김승배 패널은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매년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호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장석환 패널 역시 이런 호우 패턴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며 이전 설계 기준이나 예방 기준으로는 이런 변화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오성 침수 사고는 이런 대처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장석환 패널은 미오천교의 수위가 심각 단계가 넘은 상태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관측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는데 아무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준일 패널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금강 홍수통제소가 각 부처에 경보를 보냈지만 흥덕구청이나 청주시 등의 관련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정보만 전달했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하게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뚝이 무너지고 막대한 양의 물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터널로 들이닥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경직된 공기관들의 업무 처리와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민 패널은 이미 관련된 매뉴얼이 존재하고 상당히 상세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경험과 훈련이 없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석환 패널은 그 매뉴얼 자체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첨언을 했는데 확실히 비상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경직된 모습에서 책임 문제도 불거져 나왔는데 김준일 패널은 관할 부처인 흥덕구청 그리고 국가 전반의 재해 상황을 통제할 중앙대책본부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병민 패널은 이번 사태가 예상을 넘어선 사태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중요하지만 정쟁화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의 초동 감찰에 대해서는 김병민 패널은 이제 은닉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감찰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김준일 패널은 재난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정치 쪽을 대변하는 패널분들 모두 사안 자체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두 패널의 논리는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모습에서 김병민 패널은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였고 김준일 패널은 정부의 책임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사회의 여러 이슈들이 정쟁화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슈 그 자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지향점에서 이 책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와서 상당히 유익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혜 문제와 더불어 오늘 토론에서는 산사태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둘 모두 지역, 내용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이들 사이에 연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김준일 패널과 장석환 패널이 이에 대해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사시에 이들을 상위에서 통제할 기구의 필요성도 주장을 했습니다. 김승배 패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유사시의 통제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 재단을 통괄하는 신고센터의 필요성 역시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병민 패널은 현재 비상시의 관련 부처와 관련자들의 통제는 할 수 있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매뉴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일 패널은 현재의 예산이 복구에 집중되어 있고 복구보다는 예방에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아가 복구에 예산이 투입될 때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다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석환 패널은 이런 예산들을 현재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관련 예산이 후순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예산을 관리 감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승배 패널은 비상시에는 국민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점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추진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 얘기될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책임을 져야 하는 상급자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이 동반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제도적 개선이 이런 의식들의 개선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들으며 눈에 보이는 이런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담당자의 부도덕함을 탓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실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급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책임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이 대신 부정적인 결과를 책임져 주라는 의미의 책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상급자들이 상급자 위치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 문제는 정쟁화가 발생하기 쉬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뒤에서 얘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장석환 패널은 재난안전과가 기피부서이며 담당자들은 의욕도 없고 1, 2년 안에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 규정을 두기보다는 재난안전과를 선호부서로 만들기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되지 못했지만 제도적으로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온정적인 시선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심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보단 위로를 해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태만했다면 비판하는 결과주의를 벗어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과 훈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상시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김승배 패널은 각 지자체의 기상을 전문적으로 배운 공무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주장에 공감하면서 재난안전과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선발하고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책임 문제인데 책임 문제를 별도의 꼭지로 빼는 것은 최근 여러 사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항상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책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응분의 처벌 혹은 포상을 내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때로 책임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과도한 정쟁화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이슈 자체는 2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책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사례로 생각해보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일 패널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책임을 가볍게가 아니라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따라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책임이 될 만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을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의 책임 기피는 결국 사회를 경직시키고 유사시에 큰 사고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가 책임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줄 수 있게 상급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상급자가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법적이 아닌 감정적인 책임은 해당 부서의 부장부터 대통령까지 정도의 차이를 두고 모두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현장의 사람들은 행동에서 발생할 책임보다는 행동하지 않은 책임을 더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명확한 행동한 책임에 비해서 행동하지 않은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많고 심지어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재해사태에 있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것과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후자에 더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런 행동하지 않는 책임에 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책임 소재를 따질 시기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감찰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준일 패널의 의견처럼 상황 종료 전에 감찰을 하는 것은 관련 부서들을 더욱 경직시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초동 감찰로 책임자,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진행형인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대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조기 감찰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책임 문제를 이해할 때 정말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그리고 기관이 지녀야 하는 적절한 책임의식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 되물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승배 패널은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들을 만한 부분이 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유사시 통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유사시 통제를 했을 때 아무 일이 없다면 쏟아지는 비판과 항의, 고소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초를 주로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데 통제를 받는다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고 나아가 배상까지 받으려는 행위가 동반되고 이것이 사회에서 용인된다면 유사시 통제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모든 통제에 순응한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통제와
과도한 통제를 잘 판단하는 눈을 개개인이 길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양상에서는 이러한 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더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균형 잡기를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발상의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장석환 패널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위험지구 지정은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조치로 이해되고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장석환 패널이 말한 것처럼 실제 목동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재산의 가치를 지켜주고 오히려 향상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위험지구 지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안전도 확보되고 재산권도 확보되는 윈윈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식 개선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이 균형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한 통제에는 협조하는 국민성을 가지되, 반대로 국가 역시 이런 통제를 남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의 선순환이 반복되어야만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먼저 시작할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에 변화는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공무원들의 소명의식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 국민의 일부이고,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이번 호우로 여러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주고 이에 협조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방치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더욱 조망하고 본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전문가로 초청된 분들의 발화가 다소 장황하고 다듬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느껴졌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메시지에 주목한다면 들은 점이 꽤 있었던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이번 재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느껴졌는데, 이는 정치권 쪽 패널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나 토론 기술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 의제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고민이 더욱 중요하고, 이것만 있다면 누구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토론 자리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